안녕하세요, 모닉스입니다. 자, 또 한 주가 지났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기 전까지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배웠으면 하는 말을 남겼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요. 어떤 분들은 좀 진행된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닌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제가 카페에서 이렇게 활동만 하더라도 좀 내 의지를 다질 수 있고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카페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또 구독자분들 위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 오픈톡방에서 보면 위홈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위홈 담당자분이랑 통화를 해서 지금 호스트인 입장에서 신규로 등록을 할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질문을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토대로 위홈을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준비를 하시다 보면 신고를 안 하고 영업 잘 한다더라, 몇 년 동안 안 걸린다더라, 걸려도 그냥 벌금 내면서 하면 된다더라, 이런 말을 많이 접하실 거예요. 또 달콤한 말이기도 하고, 사업을 처음 하는 입장에서 불법 영업에 대한 것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혹하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왜 그런가 하니, 우리는 항상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이일 때는 부모님이라는 테두리가 있고, 학생일 때는 학교라는 테두리가 있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회사라는 테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별일 있겠어? 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 보니 한 번은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소송이 와가지고 고생도 해봤었고, 경찰서에서 조사도 받아봤었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 진짜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업자로서 어떤 잘못은 내가 온전히 져야 된다라는 거, 누가 봐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오늘은 외도민에 대한 간략한 사항과 위홈은 왜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지, 위홈은 어떤 것이 허용되는지 제가 통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전달 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외국인 도시민박업. 이제 잘들 아시겠지만 위홈의 이해를 위해서 외도민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도시 민박업은 이름에서처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민박업입니다. 외도민 사업자를 받게 되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든 플랫폼을 통해서 예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년 365일 모두 가능하고, 이름을 봐서도 아실 수 있는데 내국인 예약은 불법이에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같은 현관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해당 숙소에 대한 호스트의 전입이 필요하고, 구청 실사 이런 허가를 위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잡아드리고, 자, 두 번째, 위홈은 왜 가능할까? 위홈이라는 곳은 왜 되는지, 왜 예외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위홈으로 하면 된다더라만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뭐가 가능한지는 뒤에서 설명을 또 드릴 텐데, 왜 예외인지도 한번 저희가 봐야겠죠.
ICT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뭔고 하니 신기술,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서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 검증을 임시로 허용합니다. 이 위홈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한시적으로 국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숙박 영업이 가능하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규제 샌드박스라는 걸로 한시적으로 위홈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위홈으로 적용되는 것. 자, 아까 제가 한시적이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위홈 담당자분께 했었던 질문을 하나하나씩 풀어볼게요. 이게 위홈 사이트 내에서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설명이 없거나 조금 다른 부분도 있었거든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룸이 가능한가요? 자, 일단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외도민에서는 저희가 투룸 이상만 되는 거죠. 뭐 이게 일단은 원룸에서 가능한데 좀 명확하진 않아요. 너무 작지만 않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원룸도 위홈에서 허가를 해줘서 정상 영업을 해왔는데, 혹시나 정부에서 원룸은 안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나오면 그러면 숙소들을 다 삭제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데, 하지 말아라고 하지 않았으니 지금은 허용해 준다, 뭐 이런 거예요. 뭐 어쨌든 지금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동의서를 안 받아도 되나요?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웃 세대의 동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문항이 있다고 해요. 신청을 할 때. 거기에 받음으로 체크를 하고 제출을 하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혹여나 타 세대의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랬을 때 위홈으로 얘네들 동의 안 받고 한다라고 하면 위홈에서 사실 확인을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다, 그러면 숙소 자격이 박탈된다고 합니다. 사업자가 나오나요? 위홈 특례를 통해서 공유 숙박업 사업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로 세금 신고도 진행을 하시면 돼요. 외국인도 위홈으로만 받아야 되나요? 원래는 그랬대요. 원래는 위홈으로만 받게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오픈 호스팅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면 에어비앤비로도 외국인 숙박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6개월은 5%고 그 이후에는 7%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영업 일수를 말씀드릴게요. 신규 A타입 호스트가 있고 B타입 호스트가 있습니다. A타입 호스트는 외도민을 받지 않고 위홈에서만 특례로 받은 숙소를 A타입, 외도민을 받은 호스트는 B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타입 호스트는 내 외국인이 180일만 영업이 가능을 해요. 그리고 B타입은 당연히 외국인의 경우에 365일 영업이 가능하고 내국인은 180일이 가능합니다. 숙소가 여러 개면 영업 일수도 늘어나나? 그렇지 않고요. 호스트 한 명당 180일입니다. 숙박 일수로 카운트됩니다. 내가 숙소가 여러 개라고 해서 일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호스트 한 명당 180일입니다. 자, 지역은 서울, 부산 전 지역이 위홈을 통해서 영업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180일이 초과되면 불법 영업으로 단속이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호스트들의 숙박 일수를 어떤
예를 들어 경찰이 됐건 뭐 어디가 됐건 호스트의 숙박 일수를 요청한 적은 없었대요. 위홈에다가. 그치만 추후에 이게 단속이 조금 더 강화돼서 위홈 측에다가 숙박 일수를 요청을 하면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도 안 할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80일이 초과되면 불법 영업으로 단속이 됩니다. 실사를 예전에는 나왔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 사진으로만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영구적인가? 그렇지 않고요. 2년에 한 번씩 심사를 봐서 연장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이번 7월이, 그러니까 24년 7월이 4년째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또 그때 심사를 하겠죠. 근데 한 5, 6월쯤에 결과를 미리 받아 본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혹시나 위홈으로 진입을 먼저 하려고 생각 중이신 분들은 한 5, 6월쯤에 위홈이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진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 또 심사가 통과를 하면 2년을 가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위험 담당자랑 통화를 할 때도 담당자가 하는 말이지만, 어쨌든 외도민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게 뭐 계속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불안정한 부분이 많아요. 또 이게 180일 이내로만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0%만, 그 365일 중에 50%만 받아서는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뭐 급할 경우에는 편법으로 잠깐 뭐 사용 가능한 정도이니까 잘 고려를 하셔야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외도민으로 합법적으로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저희 오픈톡방이 이제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카페를 만들었거든요. 카페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이 추진이 가능하게끔 구성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나 그렇지만 실행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 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서로 동기부여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보면 대부분 급여를 받고 있을 거예요. 나를 다른 곳에 노출하지 않으면 다시 그곳에 흡수돼 버려요. 그러니까 주변에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하는 사고를 따라가게 되거든요. 혼자면 금방 잊어버려요. 계속 서로를 노출해서 지치지 않도록 하고 서로 계속 동기부여를 줘야 됩니다. 구성해 놓은 곳은 목표를 설정을 하고 1단계에서부터 7단계로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약간 게임에서 레벨업 하듯이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 아, 그 다음엔 이걸 하면 되는구나, 지금은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것만 알아도 사실 큰 도움이 되고, 내가 기록을 하면서 진행을 하니까 또 내가 나보다 앞에 있는 사람을 볼 수도 있고, 내가 내 속도 혹은 내 위치를 알 수도 있어서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법에 대한 거는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구독자분들께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또 발전된 모습으로 뵈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